이번 시간에는 글귀구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 구자입니다. 글귀구입니다. 입구죠.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안아서, 안는다라는 것은 어떤 단위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단위로 지어서 글귀를 만든다는 거죠. 글귀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글귀구, 올가미구가 되겠습니다. 이 올가미구라고 할 때는 입구라고 해석하지 말고 구멍구로 해석하면 되겠죠. 구멍구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구멍으로 앉는다는 것은 올가미를 형성한다는 거죠. 올가미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경경입니다. 요 앞부분에 변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진실로 구죠. 그 다음 칠복자입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공경하지 않으면은 때리게 되면은 항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경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놀랄 경자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말맞자죠. 공경할 경입니다. 말에게 공경하게 대하면은 말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놀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랄 경이 되겠습니다. 경계할 경입니다. 공경할 경이죠. 말씀은입니다. 말을 공경스럽게 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할 경이 되겠습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할 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진실로 구죠. 풀초물입니다. 초두물이죠. 풀 아래서 글귀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지식에 대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초야에 묻혀서 일은 하지 않고 글귀만 읽으니까 반대편에 봤을 때는 구차한 인생처럼 보이죠. 초야에 묻혀 있으면 우선 뭡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양반은 논농사에 대해서 조금 경외하는 경향이 있었죠. 여섯 번째, 개구자입니다. 개견이죠, 개견. 글귀구입니다. 그래서 개 중에서 글귀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 중에서도 글귀를 잘 이해한다 하는 것은 현명한 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개구자가 되겠습니다. 글귀구 개견입니다. 현명한 개는 글귀를 알아듣는다, 이해한다 정도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7번 잡을구자입니다. 손수변이죠. 개견입니다. 개를 손으로 이용해서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잡을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갈고리 구자입니다. 이때는 올가미구로 풀이해야 되겠죠. 올가미구로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쇠를 이용해서 올가미 역할을 하는 것은 갈고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고리 구자가 되겠습니다.
발맞점이다. 글귀 구입니다. 글귀를 배울 때는, 글귀를 배우러 갈 때에는 말보다는 뭡니까? 말과 비슷한 망아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당에, 가까운 서당에 공부하러 가면서 큰 말을 몰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글귀 공부하러 서당에 갈 때는 말 대신에 망아지를 타고 간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망아지 구자가 되겠습니다. 공경할 경입니다. 손수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귀구입니다. 사람의 입구죠. 말하는 것을 알아서 단위별로 만드는 것이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귀구가 되겠습니다. 2번 진실로 구자죠. 진실로 구 5번입니다. 진실로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를 함부로 치게 되면은 매를 맞는 사람이 항의를 하겠죠. 항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보다 나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공경할 경자입니다. 세 번째, 놀랄 경자입니다. 말이 사람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고요. 또 반대편으로 해석을 하면 말에게 공경을 하면은 말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풀이하기 나름입니다. 놀랄 경자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경계할 경입니다. 공경할 경, 말씀은입니다. 말을 할 때 공경을 한다면은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경계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계할 경자가 되겠습니다. 5번 진실로구입니다. 풀초물이죠. 초두물입니다. 글귀구, 풀 아래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다.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풀이하면은 풀과 함께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차한 삶을 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구차할 구, 진실로 구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개구자입니다. 개 중에서 개구, 개견이죠. 개견입니다. 개 중에서 글귀를 이해하는 개는 뭡니까? 현명한 개다. 현명한 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개구자가 되겠습니다. 손수죠. 그 다음 이 구자는 올가미 구로 해석해야 되겠죠. 올가미를 이용해서 손을 잡는다는 거죠. 손으로 올가미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을 구자가 되겠습니다. 8번 쇠금이죠. 올가미 구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자어도
새로 만든 올가미를 이용해서 갈고리로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갈고리 구자가 되겠습니다. 9번 망아지 구자입니다. 말맞자 그 다음 올가미 구자죠. 여기서는 걸기구로 풀이하는 게 낫겠죠. 걸기구 걸기 여기서 서당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서당에 갈 때에는 말보다는 뭡니까? 망아지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짧은 거리에 큰 말을 이용하면 조금 거추장스러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망아지 구자가 되겠습니다. 10번째는 공경할 겸 손수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손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덜경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걸기구 모양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